안녕하십니까. 해원여학원 대릭쌤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국외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국외에서 한국국제학교, 제외한국학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재학 중이거나 여러 이유로 전학이나 편입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희가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한국국제학교로 전학이나 편입을 고민을 할까요? 또 궁금한 거는요, 굳이 해외에 나가서 일반 국제학교를 다니질 않고 왜 아이들을 한국국제학교로 보내지? 라는 의문이 좀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의문 좀 안 드시나요? 전 이제는 다 해결됐죠. 근데 예전에 저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굳이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때 기억을 좀 되살려서 몇 자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먼저 중요한 거는 제외 한국학교의 기본 현황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교육부의 온라인 누리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현재 제외 한국학교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 학교냐, 34개 학교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위 통계를 보시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교원수 이게 좀 나와 있는데,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 건 결국엔 고등학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니까. 그 고등학생 재학 인수를 계산했더니 3,697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기울이고 본 학생들은 고3 학점이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3분의 1로 나눴더니 123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여기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한인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고 일반 국제학교 다니시면서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한인학교 애들은 국내 대학을 잘 간다라는데 어떻게 잘 가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한인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고3 아이들만 추적을 하면 한 12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 중에서 정확하게 이 학생들이 3특인지 12특인지 수시전형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적어보면 수시전형 빼고 3특인, 12특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한 80% 정도를 지원한다고 치자고요. 그냥 예상을 하자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984명 정도가 국내외 한국 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 추정을 자료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빨간 것이 쫙 올라갔는데, 국내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 즉 한국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국내 학교로 지원하는 아이들은 대략적으로 3년 특례 적용이나 12년 특례 적용 또는 수시 전형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라 보면 대략적 앞에서 계산하는 게 980점 다 무시하고 대략적 1000명이라 치자고요. 그럼 이 학생은 정시 지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정시 지원이라면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럼 수시 지원의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일수록 본의 아니게 서열화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서열화를 하지 않으면 생기부 내용과 내신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데릭쌤의 레피셜이 적용하니까 알아서 비판적으로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국내 고등학교 순위 쭉 구글링 네이버 쭉 검색을 했더니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더라고요. 서울대 합격생 수로 국내 고등학교 서열화를 해서 발표한 자료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요즘 끝내 인기 좋은 의대 합격생 기준으로 쭉 서열화한 리스트도 나오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해서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순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서울대 몇 명, 의대 몇 명, 아니면 모의평가 몇 명, 몇 점, 요거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국 국제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 생각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국내 대학들은 이 제외 한국 학교들, 대략적 34개 학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서열화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대륵쌤 생각인데요. 저는 학생 수의 기준으로 조금 서열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재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같은 1등이라도 아니 같은 10등이라도 다른 10등이 되겠죠. 물론 거기에 뛰어난 학생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평균화시키고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펴보신 34개 대학 중에서 어느 한국 국제학교 학생 수가 많을까요? 자, 보이시죠? 저 한 반 정도 15개 학교를 순위별로 쭉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쭉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건 뭐 누리집에 나온 데이터니까 틀리지 않는 데이터고요. 여기 중에서 의미 있는 숫자는 결국엔 탑 7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온라인 누리집에 나와 있는 숫자만 보면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노이 국제학교, 한국학교. 세 번째 상해 한국학교. 그 다음 네 번째가 좀 의외예요. 동경 한국학교. 그 다섯 번째가 북경. 여섯 번째가 칭다오. 일곱 번째가 자카르타라는 거예요. 맨 처음 15개에서 좀 더 순위를 뽑아봤는데 이렇게 한 7개 학교가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봄에 회의 설명을 쭉 가봤는데 여기 있는 도시들은 동경 빼는 거 다 가봤습니다. 저희가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고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고 여러 학원에서 많이 가는 도시일 거예요. 실제 현지에 가시면 현재 학원도 많고 현재 컨설팅 업체도 많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저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는 동경한국학교에 가시면 국제학교 학생들은 그닥 국내 학교에 그렇게 이게 뭐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와 좀 건너 들은 얘기로는 일본에 있는 한국 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일본 내에 와대나 뭐 게이오나 동경대나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경 한국 학교는 좀 빼고 남은 6개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학생 수를 따진다면 이 6개 학교가 약간 서열화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학생 수가 많으니 같은 1등이나 같은 10등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어떻게 좀 나눠졌냐면 이 학력 수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진학 컨설팅을 담당하는 대륵쌤 입장에서 보면 한국 국제학교 순위를 매긴다는 게 참 우픈 현실이에요. 내가 뭐라 이걸 서열을 매길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대학 입학 사정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 위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각 나라의 주요 도시들에 있고 학생들이 학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 이 6개 학교들이 보면 여기서 잠깐 논란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몇 해 전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는 게 각 입학사정관들이 대학들이 각 지금 말씀드린 한국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질문할 때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이런 도시에 가까운 도시에 학원들이 있는지 컨설팅 업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학교 순위를 떨어뜨리는다는 카더란 통신이 돌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호치민, 하노이, 상해, 북경, 자카르타, 칭다오 주변에 한국학교 많잖아요. 한국학원도 많고 업체도 많아요. 자 요게 대비되는 데 어딜까요? 대치동이에요. 대치동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학원 많고 누구나 컨설팅 업체 많은데 그럼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의 순위를 떨어뜨릴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즉 제가 생각할 때는 입학사정관들이 이 생기부와 표준학력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이 학생이 어느 도시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배제한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논란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공정성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들은. 지금 요번 정부에서도 이놈의 수능이 킬러 문제 어쨌든 되게 논란되고 시끄러운데 결국엔 이게 대학들 공정성 평가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저 생각에 이 부분이 가장 대학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 국립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 지역 안배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지역 안배를 할까요? 수시 전형에 보면 아예 지역 안배를 한다고 해서 농어촌 특별전형. 여러분 농어촌 특별전형 아시죠? 중, 고등 6년을 다 등록하셔야 돼요. 읍사무소인가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 기준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기준으로 한국 국제학생들 따로 평가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비슷해요. 농어촌 특별전형, 3년 특별전형, 12년 특별전형, 특별전형이죠. 즉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그 전형에 들어가서 그들끼리 경쟁을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반 아이들과 다르게. 거기까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 국내에서도 농어촌 특별전형에 관해서는 말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국제학교 학생, 특히 그럼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기준으로 선발을 할까요? 지역 안배라는 거죠. 아니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서울대 정도라고 한다면 좀 지역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세대학교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 발표한 자료를 보면 3년 특별전형에 있어서 다원 항목을 높여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까라고 상상해 보긴 하지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치동 아이들이 밀리고 걔네들이 될까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즉 하노이, 예를 들어서 호치민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에서 1등급 맞은 학생이 SAT 1550, 토플 1100, AP 7개 5.5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 가져오고 학생 수가 적은 방콕이나 아니면 저 중남미에 있는 학교와 비슷한 스펙이 온다. 그럼 누굴 뽑아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겠죠. 동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 생각에는 아무래도 중남미 쪽에서 오거나 방콕에서 온 친구를 뽑지 않을까 싶어요. 저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대치동 하는 이유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만큼 교육 여건이 좋아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기에 좋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고 저런 시각으로 판단을 해봐도 이 공정성을 평가 요소에 놓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요. 저 생각에. 그래서 특별전형 3년 특을 하든 3특을 하든 12특을 하든 자격 요건을 좀 엄하게 하고 그 안에서 가져온 서류에 대해서 정량평가 요소를 학생들 뽑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정성평가가 자소서였는데 폐지됐잖아요. 활동 목록도 제한을 두잖아요. 교내상도 안 받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공정성 평가에 들어가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내신 그리고 생기부 그리고 표준 학력 평가 요소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는 게, 특히 100명 이상인 한국 국제학교 규모가 있다면 좀 다른 기준의 학생들 선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거 결론 내리기 정말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판단할게요. 자, 이제 국내 대학 들어오는 요까지 정리를 하고 해외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 딱 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만약 한국 국제학교 보시는 부모님이랑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국제학교는 한국 학교 평가합니다. 해외 대학들은 교과과정 한국 공립학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기본적으로 국내고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영어 기준 토플 또는 IELTS, 거기에 표준 학력 평가, 즉 IB는 못하니까 SAT, AP겠죠. 그리고 활동 및 수상 내역을 가지고 학생들 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시아권 대학 예를 들어드리면 HK 홍콩대, 그 NTU 두 개의 학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뽑아놨습니다. 즉 NTU 예를 들어드리면 너가 내신 2등급 이내이거나 수능 2등급 이내이거나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자,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맞으면 해당된다면 토플 또는 IELTS 또는 SAT를 가지고 너를 평가할게 하라고 나옵니다. NTU? 예, 그쵸.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는 건 이미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NTU 가시려면 SAT도 있어야 돼요, AP도 있어야 돼요. 많이들 얘기하는데 국내 고등학교 기준은 다르잖아요.
물론 다릅니다. 대신 그런 학생들이 여러분 3특, CB특 보시면 SAT는 AP 안 해요? 다 하죠. 그런 학생들이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홍콩에 있는 학교들이나 뭐 NUS는 9스코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보면 2등급이나 3등급 이내 들고 100점 만점 80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국내 대학 지원하면서 해외 대학도 같이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미국도 가능하고요. 영국도 다 가능하다란 얘기예요. 아셨죠? 대신 영국은 그냥 가기에는 내신을 안 받아줍니다. 국내 내신을. 그러면 AP가 있으면 이 친구를 유카스로 인정해서 파운데이션 없이 받아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따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베트남에 거주를 하든 중국 한국 국제학교를 다니든 중남미에서 한국 국제학교를 다니든 동경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를 다니든 다 사우스 코리아 디플로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학교 졸업생이니 그 규정을 따르셔야 된다는 거. 이거만 기억하시면 해외대학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가야죠. 대리쌤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내 아이가 현재 한국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중에 재학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3특 또는 12특에 해당된다 치자고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3특, 12특 가지고 있으면 일단 국내 대학 지원을 하셔야겠죠. 국내 교과 과정에 맞고. 대신 아시다시피 상위권 대학 가서 치열하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3특, 12특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들이 해외 대학 갈 때도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병행을 하셔야겠죠. 너무 국내 대학만 보시지 마시고. 또 이런 말씀하니까 또 대릭쌤 약 파는 거 아니야? 해외 대학 가라고 또 약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약을 팔 수도 있죠. 그렇죠.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것과 그런 것 좀 열려있는 사고로 고민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버님들 보시면서 맥주만 마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얼굴이 좀 작게 나올 겁니다. 안 놀라셔도 됩니다. 저희가 좀 줌을 빼고 했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대릭쌤은 그러면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